오늘 영상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 어려운데 사실은 사업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오늘 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PPT 보면서 해볼게요. 먼저 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상품은 크게 제품과 서비스로 나뉘어요. 제품은 실제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마 배송을 해야 될 거예요. 옷이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생활용품, 장난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서비스는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닌 무형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제품이 잘 맞을까? 서비스가 잘 맞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품도 잘 맞고 서비스도 잘 맞으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난 제품만 잘 맞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난 서비스만 잘 맞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업 모임에서 많은 사업가분들을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분류를 도와드릴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분류가 되면 좀 명확해질 거거든요. 제품이 잘 맞는지 서비스가 잘 맞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직접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들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평소 자주 구매하는 건 뭘까요? 제품을 많이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서비스를 많이 구매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판매자라면 그 상품을 많이 구매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평소 자주 구매하는 것과 내가 나중에 판매할 것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제품과 연결이 되나? 아니면 서비스와 연결이 되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강의를 잘해 라고 한다면 서비스랑 연결이 되겠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하는 사업을 좋아하는가?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서비스는 보통 사람을 대면하게 되고 사람들과 상담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는 거는 절대 싫어 라고 한다면 제품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반면 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뭔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아 라고 한다면 서비스가 잘 맞으실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도 되는지인데요. 보통 제품은 서비스보다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희 사업 모임에서도 제품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재고를 많이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것들은 재고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진짜 돈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벌려면 위탁 판매만으로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사입을 해서 내가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품 쪽은 투자금도 더 들어가고 또 이제 재고의 리스크도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서비스는 무형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1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팔린다고 해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는 내가 그냥 노동력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제품을 판매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옷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팔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서비스 사업만 해왔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영어는 영어 교육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기빗에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된 각종 모임이나 강의도 다 서비스이고요. 제가 이렇게 서비스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질문 중에 제품을 주로 구매하냐 아니면 서비스를 주로 구매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서비스만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구매하는 제품은 책인데 책조차도 사실 서비스에 가깝죠. 경험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굉장히 잘 안 맞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품이 아닌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모호한데 서비스 사업도 사실은 분류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임 사업, 두 번째는 교육 사업, 세 번째는 광고 사업, 네 번째는 외주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실 때 이걸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제품이 잘 맞나? 서비스가 잘 맞나? 아, 서비스가 잘 맞구나. 그럼 서비스에는 뭐가 있지? 모임, 교육, 광고, 외주 이 4가지가 있구나. 이 중에선 내가 뭐가 잘 맞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임 사업의 대표적인 예시는 독서 모임이에요. 예시 보면 독서 모임, 영어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 모임,
온라인 미라클 모닝. 사실 꼭 이런 모임만 사업화를 할 수 있어 라는 건 없고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모임에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네트워킹, 교류,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어요. 온라인 미라클 모닝 이런 것들 내가 혼자 하면 잘 안 하니까 같이 하면서 실행력을 높이자라는 취지고요. 세 번째 이유는 학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뭔가 강사가 교육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멤버들끼리의 배움이 있는 것, 그런 걸 피어 러닝이라고도 하죠. 실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서비스를 만드실 때 이렇게 다른 예시들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임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3월 10일부터 시작하는 모임이에요. 매주 한 번씩 4주 동안 만나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들었고요.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각자 오늘 나 뭐 할 거예요 라고 목표를 공유한 다음에 몰입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 쓰기 목표예요. 한 달 동안 책을 5챕터를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저는 한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럼 이건 왜 하는 거냐? 이게 사업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상사가 없다 보니까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이렇게 미뤄질 때가 좀 많아요. 저도 의지가 막 강할 때는 엄청 실행을 하는데 아닐 때는 또 좀 실행이 좀 더뎌지거든요. 내가 이번 달에 꼭 책 쓰기로 했어. 매주 SNS 운영할 거야. 뭔가 이런 목표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그거를 좀 더 실행하기 위해서 아예 묶어놓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든 거죠. 이 방에 들어왔으면 해고 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모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써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요? 라고 하시면 사람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빗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분들, 초기 사업자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진짜 필요한 건 실행이 안 돼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예시는 제가 아는 대표님인데 이제 마케팅 전문가예요. 이분이 운영하는 또 마케팅 실무 모임이 있어요. 그로스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성장하는 마케팅 실무 모임, 그로스메이트 10기 모집 이렇게 해서 마케팅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또 다른 유명한 예시가 있죠. 트레바리 다들 아시죠? 저도 트레바리 독서 모임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모임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까지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매달 1회씩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요. 넷플 연가라는 모임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책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모이고, 넷플릭스 할 때 넷플이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더 크게 사업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또 3주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이제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주, 매달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넷플 연가는 3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랬어요. 저도 넷플 연가는 해보지 않아서. 모임 사업을 크게 두 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임을 운영하신다.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노동력을 써서 하는 모임이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사업화를 하신다라고 하면 리더를 뽑아서 많은 모임이 진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뒤에가 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겠죠. 아무래도 모집도 훨씬 많이 되어야 되고 리더도 뽑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초보 사업자가 시작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성이 높아야지 가능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모임은 전문성이 낮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예전에 제가 원데이 이런 소자본 창업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임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임을 만들어요. 제가 사업 경험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모임을 만들어요. 제 능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도와드려 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모임 사업의 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모객이 어려워요. 항상 사업을 할 때 결국에는 고객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운데, 모임 사업의 특성상 보통은 1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모임을 열었어. 근데 5명이 안 모였어. 아니면 10명이 안 모였어. 하게 되면 이 모임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임 사업들의 되게 또 어려운 점이 뭐냐, 이게 저는 사업의 어려움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100만 원을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한 번 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모임 사업을 열어서 10만 원짜리 모임을 만들어서 10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새로 10명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10명을 모집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점이 모임 사업의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모임 사업이 초보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모객이 꽤나 어렵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모임 사업은 보통은 가격대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정말 뭐 네트워킹 모임 중에서 정말 비싼 것들도 있죠. 사업 관련된 네트워킹 모임은 정말 비싼 건 또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랑 만나서 모임하는 건데 왜 돈을 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통 정말 특별한 경쟁력이나 뭔가 전문성이나 특징이 있는, 뭐 희소성이 있는 모임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단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모임 사업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교육 사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는 다 교육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 과외, 내가 미술 그리는 거를 1대1로 가르쳐 주는 것도 될 수 있고, 영어 과외, 사진 강의, 사진 어떻게 잘 찍는지 알려주는 강의, 부동산 강의, 부동산 컨설팅, 취업 컨설팅. 사실은 이 예시들이 다 저희 사업 모임의 멤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교육 사업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 먼저 1대1로 가르쳐 주는 거, 온라인으로 1대1 가르쳐주는 온라인 컨설팅 1대1 과외가 있고요. 그걸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또 오프라인 컨설팅 1대1 과외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강의인데, 강의를 온라인에서 줌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죠. VOD,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VOD가 될 수 있고, 교육이 뭔가 강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종이책도 할 수 있고 전자책도 할 수 있고, 저는 종이책도 2권 출판을 했었고 전자책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VOD도 지금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컨설팅도 해봤고, 여기 있는 종류는 다 해보긴 한 것 같아요.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업 모임 멤버이신 분의 사업인데, LPT 아카데미라고 해서 번역가이신데 번역 강의를 이 온라인에서 합니다. 이분은 주로 라이브로 줌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VOD 강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빗에서도 지금 3가지 VOD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쇼츠 PD님의 쇼츠 강의, 조회수와 매출을 쫙 올려준 쇼폼 제작의 비밀 79,000원,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진행됐던 강의를 녹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무자본 창업하는 법, 커리어 인사이터님, 이분 강연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의를 녹화한 거예요. 쇼츠 강의는 온라인에서 했던 거를 녹화한 거고, 이 SNS 올인원 강의,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교육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금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이제 하셔야 되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는 단점은 끝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사업 강의를 엄청 본격적으로 많이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뭐 컨설팅을 할 수 있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좋으신 분들 잘 맞겠죠. 그리고 이 교육 사업의 장점, 이게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다면 이거를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온라인에서 강의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좀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분들도 온라인화 하는 거를 보긴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피아노 선생님인데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가르치시다가 그걸 다 온라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그걸 온라인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VOD나 전자책처럼 이렇게 디지털 프로덕트,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을 만들게 되면 이 상품들은 좀 자동화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빗에 올려놓은 녹화본이나 뭐 전자책이나 이런 게 이렇게 중간중간 판매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 큰 장점이 있어서 이게 아마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좀 장점
수익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광고 수익인데요. 광고 수익이 뭐냐? 보통 이제 개인 SNS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서 다른 사업에 홍보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제가 키스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저 키스 영어 홍보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뭐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해 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 광고로 수익을 얻어본 적이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는데 좀 웃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옛날에 지금 벌써 6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해서 돈을 번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홍보했던 게 렌즈 후드 닦는 세제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홍보를 했냐, 여기 밑에 이 영상 보시면 저희는 되게 이상커플 유튜브에다가 되게 다양한 그냥 주제로 막 올렸었거든요. 저희 집 셀프 이사 청소했던 거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저희 보시면 9.3만 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광고 연락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LG생활건강에서, 보통은 이제 LG생활건강에서 직접 오진 않고요. 거기 마케팅을 이제 담당하는 어떤 이제 외주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 세제를 홍보해 줄 수 있냐? 뭐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광고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사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 비즈니스, 내 상품, 내 사업이 없어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 아이템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면 이 광고 수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근데 광고 사업의 단점이라면, 일단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광고 수익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광고 수익을 잘 하려면 결국엔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조회수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조회수 정말 잘 만들고 구독자도 정말 많이 늘리고 하는데 드는 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유명한 셀럽이 된다, 뭐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가 되고 굉장히 유튜브를 잘한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긴 하는데, 물론 그 이상이죠. 정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광고 수익을 정말 많이 벌지만 굉장히 소수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광고 수익보다는 다른 사업 수익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홍보하는 용도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지, 내가 유튜브 조회수 정말 많이 내고 구독자 많이 모아서 돈을 벌 거야, 근데 난 내 사업은 이 광고 수익으로만 돈을 벌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잘 맞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광고 사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광고주가 있어야만 수익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 광고 해주세요 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덜 안정적이죠. 약간 연예인 같은 거죠. 연예인들도 그들을 광고로 쓰거나 드라마로 쓸 어떤 이제 회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일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지금까지 뭐 한 10번 정도 광고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는 한 7년 넘게 유튜브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광고를 뭐 30만 원 받은 적도 있고요, 5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1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15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받았었고, 좀 유난히 조금 많이 받은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메일로 광고 이메일이 많이 오긴 하는데 웬만해서 요즘은 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 자체를 자주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광고 사업 진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브랜드들은 자신의 잠재 고객이 다 모여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뷰티 채널을 운영하신다 하면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구독자로 다 모여있을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가치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다 여기 모여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죠. 근데 만약에 내 구독자가 뭐 화장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다 다양하게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와 사업이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뷰티 채널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뷰티 채널에는 어떤 광고주들이 붙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육아 관련된 채널을 한다. 그럼 육아 채널에서는 어떤 상품을 내가 팔 수 있을까, 홍보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예시라고 해서 여기 미니멀리즘을 써놨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니멀리즘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니멀리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 수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홍보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보통 소비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내 카테고리가 돈과 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데요. 광고주가 처음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처음에 광고주가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다른 상품을 스스로 광고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을 리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성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상품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계속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광고주들은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연락을 하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전에 이런 광고를 했었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해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직 한 번도 광고 수익을 벌어본 적이 없다, 광고를 해본 적이 없다면 스스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왔는데요. 첫 번째 모임 사업, 교육 사업, 광고 사업, 그리고 마지막이 외주예요. 서비스 중에서 모임, 교육, 광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언가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예요. 직접 해주는 서비스죠. 굉장히 넓은 많은 걸 포함하는 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디자인을 대신 해주는 거. 제가 디자인 잘 못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대신 해주고, 뭐 로고 디자인이든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든, 아니면 사진 촬영. 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저희 웨딩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거 사진 촬영, 뭐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거,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 영상 편집해주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뭔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외주를 추천합니다. 외주의 단점이라고 하면 내 시간이 오롯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내가 사진을 촬영을 해주는 사진 작가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 오롯이 들어갑니다. 근데 외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트래픽을 많이 모으지 않아도 더 빨리 수익화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광고 수익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광고주의 컨택을 받아서 광고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필요하겠어요. 이 트래픽이라 하면 그러니까 조회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오게 하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지 그나마 광고가 나중에 붙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외주라면 그냥 나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한 명만 찾아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여러분의 블로그를 제가 직접 한번 운영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던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블로그 대신 써드릴게요 라고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외주에 대해서 조금 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외주를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이 할 줄 몰라서 해주는 외주가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이 시간이 없어서 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상 편집을 맡겨야겠죠? 이런 외주가 있고, 저는 영상 편집을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제 시간을 좀 다른 데에 쓰고 싶어서 이 영상 편집을 맡기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럴 경우, 여기에서 이제 2번의 경우는 초보도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잘하는 게 지금 아직 없고 어떤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외주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경우에, 저의 기술은 아주 초보 단계인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영상 편집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제가 돈을 벌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단가를 낮추면 어느 정도 가능한 면이 있어요. 저는 항상 사업을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법을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항상 해왔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크몽에 이런 게 좀 더 많이 있죠. 외주로 뭐를 해야 될까 고민되실 때는 크몽을 참고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해볼 법한 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번역도 못하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사업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도 좀 해볼 법한 게 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네. 유튜브 원고 제작도 해줄 수 있구나. 15만원, 7만원 이렇게 해서 5분 대본을 써줄 수 있구나. 이런 서비스도 있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네이밍을 해드린다 이런 것도 있네요. 블로그 원고 대행, 블로그 원고를 써주는 이런 것도 있군요. 전환율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블로그 관리해주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예산을 좀 낮게 잡아볼까요? 근데 제가 지금 크몽을 보고 참고하시라는 게 꼭 크몽에서 판매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템에 있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는 크몽에서 참고를 하셔라. 인스타그램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 유튜브 선별해서 체험단 진행 도와드립니다. 이런 것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임, 교육, 광고, 외주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도해보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사업을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정말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좀 이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